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우리 유림방송에서 관계가 깊은 서원 문화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벌써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죠. 우리나라 유산으로 14번째이면서 서원이 9군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배준영 선생님을 모시고 유네스코에 관련된 일화 같은 거 우리들이 잘 몰랐던 얘기 또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배준영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분들 잊어버리시지 않게 잘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준영입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한의사 역할인데요. 일본의 국가 자격인 친구사, 일본의 신큐시라고 하는데요. 친구사의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입장에서 또 한일친선협회, 이란친선협회가 있는데요. 일본의 이란친선협회의 상임이사로 지금 민간 차원이지만 조금이나마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성실하고 훌륭한 자세에 감탄을 자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이국에서의 오랜 시간 노하우를 많이 녹여내서 한일 간에 또 이란 간에 그 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약을 기대하고요. 네. 지난 시간에 왕인 박사의 그 유적지나 설화나 얘기나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와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잠깐 질문했었잖아요. 네. 그 이제 세계유산에 보면 문화유산, 자연유산, 또 기록유산, 네. 또 무형문화재유산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영암은 이제 그러면 그 왕인 박사의 유적지로서 탄생지로서 그 등재될 만한 자격이 되나요? 사실 이 조선통신사를 비교해 보자면은 네. 조선통신사가 이제 통신이라는 긴 세월의 것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재기되는 그 시절. 그러니까 그때가 일본 측에서 치면은 지금 이제 도요타로 유명한 나고야죠. 그 네. 이에야스상 그분이 이제 왕일 때 이제 그때 200년간 이제 전쟁이 없었다고 해요.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네, 말하는 거죠. 토쿠가와 덕선가강. 이에야스가 왕일 때 했던 그 시절에 되었다고 해서 일본 측에서 오히려 친선에 좋은 그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고 사실은 실제적인 그 자료 그런 것은 의외로 일본 측에서 많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됐대요. 이런 사실적인 그 역사 사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요. 그리고 큰 이런 병풍 그런 것도 사실은 거의 다 일본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통신사를 그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것은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조선통신사나 또 그냥 통신사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근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4세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 왕인 박사 특히 그 아지키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이 스토리텔링은 사실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고 한국인이나 일본인한테 어느 누구도 상처를 받기는커녕 정말 그 좋은 이야기만 풍성해지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세종대왕님이 훌륭한 한글을 상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글을 메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국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자를 조금 한자에서 멀어져서 사실은 이름만 한자로 되어 있지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님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한자를 더 많이 알면 우리나라의 국어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도 그 근원이 되는 어떤 사실적인 인물 그것이 이미 4세기 때의 그 왕인 박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의 어떤 유적이나
어떤 한국과 일본, 뭐 그때는 한국이지만은 한국의 정확한 지명은 백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백제 영암에서 태어나신 그분을 더 저희가 조명해서 우선은 한국의 그러니까는 중요한 포지션을 먼저 가져야지 세계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네스코가 되기 전에 벌써 음. 한국에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순서가 국내에서 먼저 되고 해외로 가는 것이죠. 네. 그것이 저는 너무나 충분히 그 얘기가 이렇게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목숨을 걸고 해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더구나 그 좋은 것을 전해주고 설린을 했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먼저 그 중요성을 다시금 재조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먼저 문화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그럼요. 절차가 이제 있다. 그 네. 절차를 진행시켜야만 올라갈 음. 실제적인 자격이 부여된다 이런 뜻이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친구사입니다마는 네. 이제 저희 동양의학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전 세계에서 의학책으로 가장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이거든요. 네. 근데 의학책으로. 네. 네. 근데 사실은 뭐 그게 서양의학책, 동양의학책 상관없이 의학책 존재로서 처음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동의보감이 훌륭하신 거죠. 훌륭한 네. 거죠. 허준 선생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중국 쪽에서 힘을 많이 실어가지고 이제 침구의학이라고 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입니다. 네. 동양의학, 뭐 한의학 이런 데서 사용하는 1침, 2구, 3약의 침이에요. 구라는 거는 뜸구, 네. 그래서 뜸입니다. 그래서 침구의학을 유네스코에 등재시켰어요. 그러면 뭐 이런 것을 사실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아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가 네. 이제 동의보감은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이지만 그곳에는 어떻게 보면 의학 종합 백과사전 같은 책이에요. 네. 그런데 침구의학이라는 이 의학을 이 문화를 중국 쪽에서 많이 노력해서 또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중국계 분들이 메인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침구의학을 유네스코에 등재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네스코 본부에서 학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프랑스 그 유네스코 무대에도 제가 올라가는 영광을 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일이네요. 그런 네. 차원에서 현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왕인 박사님의 유적지도 사실이기 때문에 더구나 한 나라를 떠나서 그 해외로까지 그것을 그 설린을 하고 우호를 다지고 그리고 좋은 어떤 문화나 또 모르는 자들한테 그것을 전해줬다는 거. 네. 그 논어와 그 한자 1000개를 가지고 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문화, 그리고 좋은 국가 형성에 도움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글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자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문화에서 꽃을 피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도자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왕인 박사의 유적지는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네. 더 나아가서 꼭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뭐 참고로 제가 다른 분도 이 우리나라에 뭐 이 친구의 뭐 예를 들어서 허임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마는 친구 네. 경험방 꼭 문화재로 먼저 등재시키고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노력을 합시다. 네. 그런 슬로건을 내어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유산이 많은데도 우리가 이 전통이나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은 등한시하는 네. 그런 자세를 저희가 조금은 바뀌어서 우리 안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그런 마음과 어떤 그 자세로 다시 그 고전이나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물려주신 건지 정말 1에서 100이 아니라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침구 관련돼서 네. 유네스코 무대까지 올라가셨으니까 정말 대단하고요.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많이 올라가신 분들 중에 한 사람이죠. 네네. 우리나라의 그 지금 왕인 유적지나 또 네. 뭐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허임 친구방 이렇게 네. 의학 관련 부분 하실 수 있는 곳 친구 경험방이에요. 침구 경험방. 예,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올라간 것은 침구 의학이고. 예, 네네. 예. 그러니까 허임 선생. 선생님이 쓰신 침구 경험방이라는 네. 즉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임상 경험 친구 책이에요. 소중한 책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론만이 아닌. 임상책을 그 예전에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고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즉 말해서 노벨상, 노벨의학상을 많이 배출한 교토의학부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본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원본이 있습니다. 규장각에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아직 우리나라 문화재로 하지 않는지 저쪽 애들은 죄송합니다. 한국의 한의학 옆나라의 계통의 옆나라의 애들은 자기 나라 것도 아닌데 소중한 자료로 저렇게 그 의학 노벨상을 많이 딴 대학교에서 저렇게 소중한 자료로 하는데 이것이 서양의학, 동양의학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의학은 다 동양의학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에 나누어 가지고 많은 카테고리로 나누면서 서양의학, 동양의학 할 뿐이지 예. 우리의 의학 아닙니까? 네. 우리의 조상들이 남긴 건데 어떻게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많은 소중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는 전 조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에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데 친구 경험방을 네. 우리나라 한의사님들을 좀 각성하셔야겠어요. 좋은 아니, 뭐 말씀이십니다. 저는 예. 허준 일반인들은 잘 선생님의 모르는 얘기니까요. 예, 허준 네. 선생님의 동의보감이나 네. 뭐 이재만 선생님의 사상의학이나 사상의학. 예. 너무 훌륭하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연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시는데 조금 더 넓혀가지고 다른 분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여러 각도로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습니다. 더 폭넓게, 더 깊게 연구해 주시기를 한의사분들한테 정말 바랍니다. 같이 연구하시는 게 좋겠어요.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고. 부르만 주시면 열심히 가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군요. 이 밑에 네.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뭐 문화유산, 기록유산, 네. 또 침행위도 이렇게 침 놓고 이런 것도 어떤 또 네, 친구 도요- 의학이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어요. 행위고 이러니까 무형문화재가 네. 무형유산이 되겠군요. 우리나라 무형유산도 많이 있는데 그럼요. 종려제약 예를 같은 들면 거. 판소리, 네네, 뭐 많죠. 일본의 네. 능악, 네. 노가쿠. 그래서 저는 판소리랑도 콜라보를 한 적이 있고 능악, 노가쿠의 분들하고도 콜라보를 한 적이 침을 있어요. 가지고 그렇게 예. 콜라보하셨구나. 예, 아오야마에 있는 능악연구소에서 한 적이 획기적이네요. 있고 네. 또 우리나라의 북한산 그리고 창경궁에서 그 판소리의 명창이신 배일동 선생님하고 네, 빌드 선생님하고 함께 해봤습니다. 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큰 경험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더 큰 활약을 기대하고요. 이제 그러면 왕인 박사의 그 유적지나 탄생설화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좀 더 많이 알려지고 한국 내에서 일단 먼저 많이 알려져야 되겠어요, 그죠?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게 참 왕인 안타까운 박사, 왕인 일인데. 아직기 뭐 한자 예. 가지고 간 거 그거밖에 모르고 예. 그게 영암인지 뭐 거기에 상대포가 있는지 그 왕인 박사가 거기 어디서 뭐 산에 가서 뭐 문선제 그다음에 네. 책굴 그런 데서 공부했는지 이런 거 모르는 분들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알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일본 측에서만이 아니라 한국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 한국에서도 많이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이제 이게 1600년에 한일 교류를 어필할 때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시는데 이제 일본에 거주하시는
이제 제일 동포이시죠.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민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민단에서 이제 민단 신문이라고 있어요. 민단 음. 중앙본부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 2009년 11월 5일의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1600년 한일 고류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상징. 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왕인 박사님이라고 그렇게 네.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어떤 노래빈가 뭐 노래빈가 그런 거 네, 만들어서 이렇게 네, 뭐 기념 행사를 했던 그 네. 내용인가 보네요. 그 네. 오사카에 가면 이제 오사카에서요. 동경에 있는 곳에는 오크부라고 해서 코리안 타운이 있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리틀 코리안 타운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오사카에 가면 또 이쿠노쿠라고 해가지고 코리안 타운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은 이제 동경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일대나 이런 일대로 자기 의지로 넘어간 사람들이 만든 곳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이쪽은요. 동경의 오쿠보에 있는 코리안 타운은 그러고요. 이제 오사카에 있는 이쿠노쿠에 있는 코리안 타운은 일본에서 태어나신 2세, 3세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경의 코리안 타운이 조금 더 보면은 화려하고 좀 더 한국적이고 약간 작은 명동을 보는 기분이에요. 좀 자유분방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쿠노쿠에 가면 그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해서 헤쳐나가서 살아가는 그 느낌이 참 묻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곳에 가면 미유키몰이라고 해서 텐진궁이 있습니다. 그 텐진궁이요. 텐진궁 네. 신전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이 왕인 박사의 노래비가 세워졌는데요. 네. 이때 논어와 1000개의 한자를 일본에 전했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고요. 네. 백제학자 와니키시 왕인 박사라고 정확하게 와니키시. 네.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텐진궁이라는 것을 또 짚어가자면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3대 맛들이 축제죠. 네. 그 어마무시해요. 이 일본의 3대 맛들이 기온 맛들이 교토의 기온 맛들이죠. 여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경의 텐진 맛들이는 텐진 맛들이는 오사카입니다. 텐진 네, 맛들이가 여기 도쿄는 오사카에 칸다 있는 마츠리. 예. 예, 네. 오사카의 텐진궁을 네. 둔 이 텐진 맛들이가 왕인 박사님의 맛들이고요. 네. 이제 도쿄의 칸다 맛들이 이 세 개를 합쳐서 일본의 3대 맛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인 박사의 축제가 3대에 속하는군요. 그럼요. 네. 거의 민족 대단한 대이동이 일입니다. 일어납니다. 민족 제가 대이동까지. 오사카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 텐진 맛들이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거든요. 네. 그때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낼 수도 없고요. 네. 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몇 시간이고 그 일본에서 그 차가 막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어떤 교통사고나 있어야 차가 막힐까 차가 막힐 일이 없는데 엄청나게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즌에는 저는 아예 자동차로 그 이동할 생각이 없고 네. 오히려 이제 나중에 좀 몇 년 살다 보면 이제는 알아가지고 그 시즌에는 아예 그거 휴가를 낸다든지 뭐 아예 그냥 그 맛들이를 즐기는 걸로 스케줄을 다시 제가 변경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그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분들 그리고 그 자동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족 대이동이 있는 큰 맛들이 축제 그 3대 맛들이 중에 하나인 텐진 맛들이에 왕인 박사님의 기리는 있다는 것. 그런 점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또 오사카의 왓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다 그러니까 도레인이라고 그러죠. 도레인으로서는 백제도 있습니다만 고구려도 있습니다. 그 3대 맛들이 중에 하나인 교토의 기온 맛들이는 고구려를 또 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1000년 전에는 1400년, 1700년 이때는 그렇게 사이좋게 왔다 갔다 했고 네. 일본의 왕가하고 한국의 왕가가 서로 이렇게 뭐 친척도 했다가 사촌도 했다가 뭐 사돈도 했다가 뭐 그런 일이 조금 뭐 비일비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중에 조선의 신분 제도에서는 도공인을 조금 신분을 낮추어서 생각을 합니다마는 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넘어온 일본의 도공인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0년 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네. 왕인 박사만 하더라도 1600년 전의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한국에서 온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나 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여권이 없고 패스포드가 없더라도 이미그레이션이 없더라도 그때는 정말 왕의 양국의 허락을 받은 왕의 허락이 있어야지 그 배에 올라타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배에 오르는 사람들이 다 어떤 신분을 갖추어진 분들인 거예요. 상당한 신분이어야만 갈 자격이 그래서 되는구나. 그때 예. 넘어간 도공들의 도공들이나 도공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일본에 그러니까 토노가 되는 거예요. 토노라고 하면 즉 말해서 한 국가를 이루었을 때는 텐노라고 해서 지금 말하는 천황을 얘기합니다마는 네. 그 전에 불학시대였잖아요. 불학시대에 있는 각 곳의 수장이죠. 네. 그것도 왕이잖아요. 네. 그 왕의 역할, 왜 다들 성에 살거든요? 시로에 살아요. 그 시로에 사는 토노 중에 한 사람이 이 도공으로 가신 분의 자손이거든요. 네. 그 브랜드가 지금도 일본 그리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코란샤라는 회사예요. 네. 코란샤요. 예. 그러니까 이 왕인 박사님이 일본으로 물론 공식적으로 노노와 청계의 한자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도자기에 관련된 도공가 그 기술을 또 전파시킨 분이죠. 그래서 일본의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지금 아리타야끼 합니다마는 그 아리타야끼의 어떤 본이 되는 것이 이마리야끼거든요. 네. 이마리야끼, 아리타야끼, 그리고 쿠타니야끼, 그리고 가키이에모토. 가키이에모토라 그러면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즉 말해서 1600년 전입니다. 그 1500년, 1600년 전에는 도자기를 굽는 색깔이 3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 3가지 색깔에서 4가지 색깔로 만든 것이 가키이에모토 집안이거든요. 그 가키이에모토 집안이 아리타야끼의 집안이고 그 아리타야끼의 집안이 즉 말해서 왕인 박사님이 일본으로 가셨을 때 데리고 간 함께한 그 도공과 도공의 자손이라는 거죠. 네, 영암에 가면 도자기 박물관이 예. 있더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공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게 네, 임진왜란때 끌려가는 것만 무조건 생각하죠. 끌려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리는 너무 조선시대에 국한돼서 생각되는 거는 조금은 생각을 조금 더 넓혀서 500년 전에 조상도 조상이지만 1000년 전에 조상도 조상이고 1500년 전, 2000년 전에 조상도 우리가 같이 동시에 한번 보듬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유의지로 평화롭게 가셔서 그곳에서 문화의 꽃을 피운 그분들이 우리 조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조금 더 조명을 빛을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오히려 도자기 꽃을 피우신 그분들조차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시절에 좋은 그 분위기에 다들 자유의지로 가셨고 네. 오히려 선택받아서 갔다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인재의 역량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일본에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느 교포님이 살짝 식사를 하시면서 농담을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 일본에 문화의 꽃을 피운 게 우리 조상님들인데 일본에 그러면 일본인이 있나? 그러시면서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그만큼 우리 조상님들이 좋은 관계에서 가주시고 좋은 문화의 꽃을 피우신 우리 선조들이 많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고대사나 고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네. 우리가 더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막 자긍심을 가지려고 애쓰고 하는데 이제 그걸 근자감이라는데 근거 없는 자존심이 아니고 근거 있는 자존심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근자감. 같은 저도 하나 근자감의 배웠습니다. 반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 일본에 가서 꽃피운 문화가 아스카 문화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네. 아스카 문화를 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아스카 문화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국가 성립, 정식적인 국가 성립, 어떤 국가의 틀을 이룬, 즉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 얘기하는 그 교토 옆에 가면 나라라고 있어요. 네. 나라캥이 있는데 나라캥에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 나라캥 안에는 물론 나라시도 있지만 카시하라시도 있어요. 자, 그곳에 일대 천황, 펜무천황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국가의 틀을 갖추어서 만든 첫 그러니까는 알겠습니다. 국가로서 그 꽃을 피운. 그럼 아스카 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단적으로 정체성을 말하려면 일본 국가의 체제를 첫 완성시키는 국가의 틀을 갖춘 모든 통합적인 그 문화의 아주 우리나라가 그때 건너가신 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그러면 일본에서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는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한일 친선에서 또 이란 친선에서 아주 중대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글자라는 것, 문자라는 것이 네. 전 문자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개 문자이지만 더 많은 것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점에서는 네. 그 문자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아스카 문화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를 들고 와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